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잠깐 요 책을 한번 볼까요? 요 책 나중에 한번 볼 텐데, 자, 루비레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루비레드. 예, 루비레드. 요 루비레드인데, 요거는 나중에 나중에 할 때 한번 요 스캔해서 지금 해놨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오늘, 어, 이제 꼭 들려주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 요 안에 보면 나오는 이제 황금알 지금 요 자료 황금알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 로렌스 레이터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이제 작가인데 여기에 이제 루비 레드라고 하는 책의 네 번째 글이 바로 요 황금알이에요. 요 황금알. 요 네 번째 이제 변신 다음에 그렇게 되죠. 네 번째 글입니다. 황금알. 자, 이 황금알입니다. 이 황금알인데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날 밤이었다. 창문 사이로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던 날 밤, 느닷없이 거위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방바닥 위에 내려앉은 거위는 꼬리 깃털을 양옆으로 활짝 펼쳤다. 그때 거위 엉덩이 밑에서 황금알 하나를 발견했다. 그죠? 그날 밤 거위는 날이 새도록 알을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거위는 사라지고 황금알만 홀로 남아 방바닥 위에 뒹굴고 있었다. 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했다. 아마도 돈이나 남자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결국 나는 바느질 할 때 쓰는 작은 가위를 들고 알을 갈랐다. 하지만 돈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 알을 쪼개자 더 작은 황금알이 나왔다.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온 것은 더 작은 황금알 뿐이었다. 나는 알이 나올 때마다 전부 깨뜨렸다. 도저히 중간에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이번에는 보물이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알을 쪼개는 동안 나의 기대감도 곱절로 커져갔다. 결국 내가 포기하고 자리에 일어섰을 때 내 얼굴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온통 깨진 껍데기 뿐이었다. 이게 동화입니다. 로렌스 레이터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심리 동화인데 그 중에 이제 이 황금알이라고 하는 황금알 낳는 거위 아시죠? 예, 그 거위가 방 안으로 날라 들어와서 황금알을 낳고 아침에 가버렸다는 거죠. 황금알을 낳고 밤에 들어와서 황금알을 낳고 가버린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제 이 로렌 슬레이터는 여성 작가죠. 이제 여자니까 이 황금알 속에 돈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남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바위집에 쓰는 작은 칼로 이 황금알, 거위가 낳은 이 황금알을 잘랐습니다. 자르니까 그 안에도 황금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르고 계속 했다는 거죠. 쪼개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문득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이 황금알을 쪼개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은 뭘 하고 난 겁니까? 황금알만 쪼갠 거예요. 예, 황금알만.
야, 이 짧은 글 하나가, 그죠? 우리들이 늘 꿈꾸는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그 희망한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아마도 제가, 이걸 또 쓰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있다. 자, 이 제목은 황금알 낳는 거위를 꿈꾸는 사회라고 하는 글입니다. 몇 년 전 로렌 슬레이트가 쓴 루비레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예. 이 책은 우리들이 감추고 싶어 하고 의식적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욕망의 감정들을 짧은 소설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들이 지니고 있던 가려진 위선의 전형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는 감추어 두고 싶었던 치부를 철저히 들켜버린 듯하여 몹시 당혹해한 기억이 있다. 이 책 중에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다. 황금알이라는 이야기다. 따뜻한 날 밤 느닷없이 거위가 창문으로 날아들었다. 그리고 황금알 하나를 낳고 밤새도록 품고 있다가 아침에 사라졌다. 나는 그 안에 돈이나 남자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느질 할 때 쓰는 작은 가위로 알을 갈랐다. 그런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남자도 없었고 다만 작은 황금알 하나였다. 그래서 또 쪼개었는데 계속해서 더 작은 황금알 뿐이었다. 나는 이번에는 보물이 있을 거야 생각하며 알을 쪼개고 내가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내 얼굴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껍데기뿐이었다. 황금의 눈이 멀어 결국 아무짝에 쓸모없는 껍데기만을 남기고 할머니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 여기 뭐예요? 껍데기뿐이었는 껍데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껍데기.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 이 껍데기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황금의 눈이 멀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껍데기만을 남기고 할머니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한탕주의나 여행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도탄에 빠뜨리게 한지를 보여주는 결연한 경계의 메시지다.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은 누구나 조금의 노력으로 아주 좋은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꿈꾼다. 아니, 때로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세속적인 성공이 거대한 눈덩이처럼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많은 사람들은 꿈꾸고 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지 않고 성공했다는 예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승엽의 좌우명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움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즐거움이 그만큼 힘든 나날의 뒤에 오는 것이라던 공자의 말. 자, 이 말은 이제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공이요, 이제 어느 날 선생님에게 이 공자의 2대 제자예요. 두 번째 제자.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제자는 이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는 누구냐면 안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안현 다음으로 똑똑한 훌륭한 제자가 바로 이 자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자공에게 니하고 안현은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하고 안현을 비교하시다니요. 이 안현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도 이제
그 똑똑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공자학단을 평생 이 먹여 살린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자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공의 돈으로, 자공의 돈으로 공자학단, 즉 공자의 제자들이 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학 하나를 자공이 벌은 돈으로 대학 하나를 이제 대학 하나를 이제 그 계속 유지를 했다는 거죠. 먹여가면서 이 공자의 제자가 이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전부 먹여 살렸으니까 자공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공이 이제 어느 날 공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쉬나요? 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맨날 일하고 공부해야 하니까 자공이 그랬어요. 선생님, 저 좀 쉬고 싶습니다. 저에게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저 가리키니까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바로 무덤을 가리켰어요. 무덤을 이렇게 가리키니까 자공이 그렇군요, 선생님. 그렇군요, 선생님. 하면서 이제 이 자공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인에게는 굴복을 뜻하고 군자에게는 휴식을 뜻하는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자문자답인데 이 공자의 제자 답죠. 이제 우리가 화두를 던지듯이 어, 손가락으로 저 가리켰는데 군자에게는 휴식을 뜻하고 소인에게는 굴복을 뜻하는군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전혀 뜻하지 않는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자공아, 네가 그것을 알았구나. 이래요. 자공아, 네가 그것을 알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바로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움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즐거움이 그만큼 힘든 나날의 뒤에 온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그죠? 나이가 들면, 우리가 늙으면, 힘이 붙이고, 이제, 그렇다는 것은 알면서도, 나이가 들면,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한 나머지의 해안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시들어 가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 나이 든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한쪽이 모자라면 한쪽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즐거움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노력, 그죠? 치열한 어떤 자기 관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즐거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박사에 입학을 했을 때요. 이 제가 이제 박사과정 들어갈 때는 석사 박사 이렇게 들어갈 때는 진짜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뭐 박사, 석사 이제 대학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치열하게. 이제 이제 계열별로 이제 모집 인원이 이제 주어지죠.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때는 뭐예요. 이제 인문사회계열에는 한 사람도 티오 없을 때도 있고요.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 졸업을 해야 티오가 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다른데,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석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박사 들어갈 때는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에 입학을, 이제 합격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와,
얼마나 좋은지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한 이제 그런, 즐거움이 환희에 휩싸였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환희 속에 이제 있었는데, 그 즐거움과 환희가 3일을 가지 않아요. 왜냐면, 왜냐면, 3일 내에, 3일 내에 등록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이 등록금을 또 어떻게 마련하나 싶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등록금이 마련이 되면은 또 뭐,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은 또 이제 후배들, 이제는 박사 이 과정에 들어가면 석사 때처럼 가르쳐 주는 대로 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석박사 같이 공부하는데 박사가 되어서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석사 과정 후배들을 가르쳐 주고, 수업을 리더하고, 이제 어떤 하여튼 끌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죠. 재밌어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늘 즐거웠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또 그것을 꿈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와질 수 있을까요? 그죠? 방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합격의 기쁨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잠시예요. 그 합격 이후에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과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합격의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그죠. 그런데, 음, 나중에 졸업을 해요. 박사 학위를 받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과정은 지난하죠. 예. 2년 동안 박사 논문을 쓴다고 2년 동안 잠자지 않고 그리고 가장이 되니까 그죠? 또 강의도 다녀야 되죠. 병난 어른 또 모시고 병원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죠. 이 과제도 수행을 해야 뭐 강사료밖에 없었는데 과제 수행해야 또 월급처럼 조금씩 받죠. 연구해야 되죠. 뭐 하여튼 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분들은 엄청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해치고 마지막에 이제 또 어떤 성취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 행복이라 하죠. 자, 공자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움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이 즐거움이 그만큼 힘든 나날의 뒤에 온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누구나 다가 이제 항상 즐거울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이제, 즐겁고, 또 즐거웠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소인에게는 굴복을 뜻하고, 군자에게는 휴식을 뜻하는군요. 라고 하는 이 자공의 말은 대단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인에게는 굴복을 뜻하고 군자에게는 휴식을 뜻하는군요. 뭐가요? 죽음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죽음. 죽음은 뭐예요? 소인에게는 굴복.
군자에게는 휴식을 뜻한대요. 자, 이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예. 이 죽음이 소인에게는 굴복을 뜻하고 군자에게는 휴식을 뜻한다. 라고 하는 이 말들. 저도 이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럼 뭐, 이 공자와 자공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참 대단한 말이다 싶더라고요. 죽는다는 거. 아까 자공이 스님 저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무덤을 가리켰잖아요. 야, 야, 말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제 내 같으면, 야, 죽으면 항상 자. 그죠? 죽으면 자게 되어 있어. 그죠? 우리가 죽음을 뭐라 합니까? 바로 영면이라 하잖아요. 영면, 영면, 영면. 영면이 이제 죽음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길이 잠든다. 이거죠. 길이 잠든다. 이게 이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쉴 수 있다는 거죠. 쉰다는 거예요. 공자는 무덤 가리키면서, 야, 죽으면 영원히 잘 수가 있어. 그죠? 그래, 이제 이다 가리키니까 자공이 소인에게는 굴복, 군자에게는 휴식.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이제 군자의 삶과 소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소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무슨 등식이 서겠습니까? 소인의 삶, 이 즐거움, 편안함, 뭐, 이런 삶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추구하는데, 군자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군자는요, 예, 끊임없는 노력, 그죠? 그리고, 자기 성찰, 뭐, 반성,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군자가 되겠죠. 군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군자와 같은 어떤 그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 즐겁고 편안하게 그 이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좀 할 일이 있는데 아직 못한 일이 있는데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죽음에 끌려가지고 마지 못해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근데 군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을 하니까 어느 날은 아이고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나는 쉬고 싶어. 그죠? 나는 쉬고 싶어.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아주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휴식이라 되는 겁니다. 소인은 죽음에 굴복을 하는 것이고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아직 못한 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끌려가지만, 이 군자는 뭡니까? 아이고, 이젠 다 했어. 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과 군자가 삶을 마감하는 방법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렇게 휴식의 삶으로 죽음을 맞겠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메시지를 이제 자공은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제 그래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움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즐거움이 그만큼 힘든 나날의 뒤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던 공자의 말은 결국 성공한 사람의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치열한 자기 관리가 뒷받침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교과서잖아요. 예, 사실 요즘 세상 또 교과서입니다. 우리들에게 교과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반듯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든가 적당한 진실과 같은 말들이 성공이나 진실을 포장하고 있는 작품의 모습. 절반의 성공.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실패지. 절반의 성공. 이렇게 이제 말장난하곤 하는 거죠. 절반의 성공. 진실인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인데 적당한 진실 뭐 이런 거 이런 말들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언론이 앞장서서 절반의 성공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성공 뭐 슬쩍 다가가는 것도 성공했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언어 유희, 언어를 가지고,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언어 유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런 언어 유희가 결국 우리 사회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망각한 우리들의 조잡한 욕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 온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진실한 사람이 절반쯤 성공한 것을 두고 진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값은 인격이라 하고 물건의 값은 가격이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이야기를 또 썼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썼구나. 오늘 타인의 부도덕을 질타했던 사람이 게이트의 중심에 서서 온 나라를 명들게 하고 있음을 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이 모두 검찰에 불려가는 미증유의 일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09년 4월 14일 날 쓴 글이네요. 이 세상은 돌고 돌아요. 또 09년이니까 2009년도 4월 14일 날 제가 이 글을 썼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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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네. 하은경에 이 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무량한 시간이 다 들어있다. 한 티끌 속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무량한 시간이 다 들어있다. 그 위의 꿈은 어디에도 있지 않고 워즈워드가 말한 영생불멸의 바다, 곧 자연의 실상과 인간의 순수한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황금알 낳는 거위를 꿈꾸는 사회. 자, 이 글을 쓰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황금알이라고 하는 요 글을 가지고, 이제 제 칼럼을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자, 읽어봤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음,
로또, 이제 로또 계속 사다 보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로또 또 사겠죠. 똑같은. 음, 아무튼 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닌데 아무튼 어 뭐 자 이렇게 해서 자 로렌 슬레이터라고 하는 이 작가의 황금알이라고 하는 요 글을 가지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황금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뜻한 날 밤이었다. 방 창문 사이로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던 날 밤, 느닷없이 거위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방바닥 위에 내려앉은 거위는 꼬리 깃털을 양옆으로 활짝 펼쳤다. 그때 거위 엉덩이 밑에서 황금알 하나를 발견했다. 그날 밤 거위는 날이 새도록 알을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거위는 사라지고 황금알만 홀로 남아 방바닥 위에 뒹굴고 있었다. 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했다. 아마도 돈이나 남자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결국 나는 바느질 할 때 쓰는 작은 가위를 들고 알을 잘랐다. 하지만 돈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 알을 쪼개자 더 작은 황금알이 나왔다.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온 것은 더 작은 황금알 뿐이었다. 나는 알이 나올 때마다 전부 깨뜨렸다. 도저히 중간에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이번에는 보물이 있을 거야. 이번에는. 알을 쪼개는 동안 나의 기대감도 곱절로 커져갔다. 결국 내가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내 얼굴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주변에는 온통 깨진 껍데기뿐이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껍데기만 온통, 즉, 쓰레기만 온통, 있으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내 삶이 쓰레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제, 그래서 내 삶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시간이 이 33분인데요. 예, 좀 애매하게 시간이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